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꿀잠을 책임질 30년 경력 수면의학과 교수 최영범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주말 내내 푹 잤는데도 월요일 아침이 되면 몸이 천근만근 무겁고 피로가 풀리지 않는 느낌. 밤에는 분명히 일찍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다가 늦게 잠들고 결국 다음 날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보내는 악순환. 오늘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가장 근본적인 방법부터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 몸의 수면 시계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몸에는 마치 시계처럼 작동하는 생체 리듬이 있습니다. 이것을 과학적으로는 일주기 리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리듬을 무시하고 살면 아무리 많이 자도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리듬에 맞춰 생활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최적의 수면 상태를 찾아내고 아침에는 개운하게 눈을 뜰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중요한 수면 시계를 맞추는 첫 번째 비법부터 알아볼까요? 1.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핵심입니다. 어쩌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실 겁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좋지라고 생각만 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규칙적인 수면 시간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를 제대로 아셔야 합니다. 우리 몸은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우리 뇌는 이 시간엔 잠을 잘 준비를 해야겠구나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밤 11시에 잠들고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늦잠을 자겠다고 새벽 2시에 자고 낮 12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렇게 되면 우리 몸의 수면 시계가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비행기를 타고 시차가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간 것처럼 사회적 시차증을 겪게 되는 겁니다. 주말 동안 망가진 수면 리듬이 월요일 아침에 극심한 피로로 이어지는 거죠. 결론적으로 주말이라고 해서 수면 패턴을 너무 크게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평소 기상시간에서 1시간 이상 늦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아침 햇살의 힘을 믿으세요. 수면 시계를 맞추는 두 번째 비법은 바로 아침 햇살입니다. 여러분 혹시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며 잠을 유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빛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아침에 햇빛을 받으면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고 우리 몸은 이제 활동을 시작할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약 1214시간 후에 다시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잠을 잘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걷고 햇볕을 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출근길에 잠깐이라도 햇살을 맞으며 걸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밤의 꿀잠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줄 겁니다. 3. 낮잠은 2030분 이내로 짧게. 마지막으로 낮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 후 쏟아지는 졸음 때문에 낮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낮잠 자체는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너무 길게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길게 늘어진 낮잠이 밤의 멜라토닌 분비에 영향을 미쳐 수면 패턴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낮잠이 필요하다면 파워 낮잠을 추천합니다. 20분에서 30분 이내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짧은 낮잠은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하기 전에 깨어나게 해 낮의 활력을 되찾고 밤의 수면 리듬을 해치지 않습니다. 낮잠을 자기 전에는 커피를 한 잔 마셔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잠에서 깬 후 카페인이 활력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몸의 수면 시계를 맞추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 아침 햇살, 그리고 짧은 낮잠. 이 세 가지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크게 향상될 겁니다. 다음은 숙면을 부르는 잠자리 환경 만들기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꿀잠을 위해서는 우리 몸의 수면 시계를 맞추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입니다.
잠자는 공간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숙면을 취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럼 지금부터 수면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여줄 최적의 잠자리 환경을 함께 만들어 볼까요? 먼저 이상적인 침실의 온도와 습도를 맞춰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운 환경에서는 깊은 잠을 자기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수면에 가장 적합한 온도로 1822C를 권장합니다. 약간 서늘하다고 느낄 수 있는 온도인데요. 이 온도가 우리 몸의 심부 체온을 낮춰 수면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습도 역시 4060% 사이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조하면 호흡기가 불편해지고 너무 습하면 끈적거려 불쾌감을 유발하기 때문이죠. 가습기나 제습기를 활용해 적정 온습도를 유지해 주세요. 두 번째는 빛과 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은 빛에 매우 민감합니다. 아주 작은 빛이라도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침실 창문에 암막 커튼을 설치하고 자기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의 빛을 꺼주세요. 작은 스탠드 불빛이나 휴대폰 충전기의 불빛까지도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마개를 사용하거나 백색 소음기를 활용해 소음을 줄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에게 맞는 침구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딱딱한 매트리스나 맞지 않는 베개는 목과 어깨의 통증을 유발해 숙면을 방해합니다. 내 몸의 곡선을 잘 지지해주는 매트리스와 목의 높이를 적절히 받쳐주는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개는 누웠을 때 목뼈가 곧은 시자 커브를 유지할 수 있는 높이가 가장 좋습니다. 자, 이렇게 최적의 잠자리 환경을 만드는 3가지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는 잠을 방해하는 나쁜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도 우리의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들을 짚어볼게요. 혹시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춰야 합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는 습관입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인데요. 스마트폰과 TV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모든 전자기기와의 이별을 선언하세요. 대신 따뜻한 차를 마시거나 책을 읽는 등 몸과 마음을 이완시킬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야식과 카페인 섭취입니다. 잠들기 직전에 야식은 소화기관을 밤새도록 일하게 만들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은 위산 역류를 일으켜 숙면을 더욱 방해하죠. 커피나 에너지 드링크에 들어있는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은 우리 몸을 각성시켜 잠을 쫓아내기 때문에 오후 늦은 시간 이후에는 가급적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과도한 야간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잠이 잘 온다는 생각으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격렬하게 운동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격렬한 운동은 심박수를 높이고 체온을 상승시켜 오히려 잠들기 어려운 상태를 만듭니다. 저녁 운동은 잠들기 3시간 전쯤 마무리하고 자기 직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로 몸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 나쁜 습관만 고쳐도 여러분의 수면의 질은 놀라울 정도로 향상될 겁니다. 다음은 불면증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한 실용적인 솔루션들을 알려드릴게요. 지금까지 수면 환경과 습관에 대해 알아봤지만 그래도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지막 챕터에서는 잠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다양한 이완 기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이 방법은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순서대로 근육을 5초간 긴장시켰다가 10초간 힘을 빼며 이완하는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의 긴장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잠이 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명상과 심호흡입니다.
잠들기 전 5분 정도 눈을 감고 편안한 호흡에만 집중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하면 복잡했던 생각들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배를 부풀렸다가 내쉬는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이 오지 않을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억지로 잠을 청하려다 보면 오히려 뇌가 더 각성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1520분 동안 잠이 오지 않는다면 억지로 누워있기보다는 침실 밖으로 나와 따뜻한 우유를 마시거나 조명 아래서 멍하니 책을 넘기는 등 아주 가벼운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다시 졸음이 올 때 침실로 돌아와 잠을 청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자, 이렇게 꿀잠을 위한 모든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매일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